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요즘 우리 증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증시 프리즘 계속 출연하면서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가 연속 며칠 올랐습니다. 이런 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이 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약달러 속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11거래일 중에 하루 빼고 다 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로 이제 순매수가 외국인들 올 들어서 3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좀 덜 들어왔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지난해 말에 30.8%, 현재 이제 31.5%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10년 평균이 34.5%니까 이제 추가 유입 기대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역시 이제 통화 긴축이 끝물이다 이런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 총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 현상을 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은행의 이 통화 정책 결정문이 일종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을 기조를 유지한다. 이것이 11월 달의 문구였는데 이번 달에는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긴축을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3분의 1이 침체된다라고 했던 IMF 총재의 말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한은 또한 우리나라 물가 이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거라고 하면서 이 계속해서 어떤 경기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국의 CPI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12월 CPI가 6.5%, 이것이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면 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때는 이 미국의 금리 상단, 최종 상단이 5% 중반까지 점쳐졌었는데 지금은 5%를 하회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긴축이 끝났다고 해서 금방 금리를 내리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국면에 전환이 되는 어떤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떤 점들이 좀 예상이 됩니까? 이제 금리가 상한에 좀 머무르고 있다, 상한에 다다랐다라는 것은 미래 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채권 금리의 일종의 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채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3.5%,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3.5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수익률이 3.5를 밑에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는 것이고 불과 우리가 한 분기 전만 해도 이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를 좀 걱정하면서 이거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산 중이었는데 지금은 한 분기 만에 이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각국 그 통화 정책 기관들이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당장 이제 뭐 올 연말쯤 되면은 금리를 한국은행도 인하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시기상조라고 이창용 총재가 밝히고 있지만 금리를 아무래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증권사들도 지금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얼마나 앞으로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에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를 좀 봤더니 연준의 이제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4대국의 중앙은행 어떤 보고서들을 좀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본 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3년 이상 앞으로 계속 천천히 내려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한 2.5% 정도에 다다를 것이다. 우리가 0.25에서 시작을 했죠. 미국의 금리가. 네. 지금 4.5%까지 올라 있는데 2.5% 정도로 장기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되려면 이제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잡혀야겠지만요. 네. 자, 그리고 대형 은행주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지주부터 우리금융지주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11월에
11월 기준으로 은행주는 지금 평균 11%가량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특히 올해만 집계를 했을 때 1월 2일부터 무려 17%가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왜 오른 겁니까? 이 또한 좀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이 가능한데 주주 환원 규모가 지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끝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서운 매수세들이 지금 호재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금융지주들은 환원 정책을 꾸준히 강화하는 추세인데다가 또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 등이 주주 환원 캠페인을 펼칠 이것이 좀 겹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제출 수요를 좀 끌어올려서 은행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우리 시장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특히 은행주를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점쳐집니까? 배당 수익도 많은 데다가 또 이 환율도 지금 낮아진 상황 때문이라고 풀이가 되는데 미국 이 연준 긴축 완화 기대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이 됐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일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야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매서운 이유기도 하고 참고로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6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9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1235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금융주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증권가에서는 주주 환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주주 환원에 대한 확실성에 좀 주목을 하라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KB나 신한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대형 금융주주들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들은 뭐 M&A 같은 것들을 이미 뭐 많이 자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M&A에 대한 리스크도 크지 않고 또 기존의 주주 환원 등을 실제로 이행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대형 금융지주들에 주목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은행들의 수익성 통제에 들어간 당국인데 과연 이 배당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하네요. 자, 끝으로 내일 일정 좀 짚어볼까요? 네. 네, 내일 서울 둔촌주공, 강동구 둔촌주공 일반 계약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잖아요. 이 앞으로 재건축 혹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계약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내일 귀국을 합니다. 이 김 전 회장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 향방도 계속해서 요동을 쳐왔거든요. 상당히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 내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회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